안녕하세요. 홍사학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내 관심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중요한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SVB 은행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이브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SVB 이 내용을 좀 잠깐 보면은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 투맥까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버게이트 이제 뱅크런 나오고, 그래서 그러한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은행하고 얘네들하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뱅크런이 시작이 되고 장 시작하기 전에 얘네들 그 종목에 대한 가격이 막 마이너스 60% 70%까지 떨어지고 하니까는 미국 쪽에서 얘네들의 정지를 매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파산에 가네 안 가네, 그게 굉장히 뭐 24시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고 뉴스가 나오고 그렇게 했죠. 그거를 뭐 실시간으로 아무리 이제 뉴스를 찾아본다 한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쥐고 반대편에 있는 일이 정확하게 이제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제 공중파 뉴스에 나오면서 굉장한 좀 공포로 좀 다가오기는 했는데,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예금 보증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얘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증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이 나온 거는 없고, 일단은 예금자 보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금을 다 보증을 해줄 테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섣불리 그렇게 예단해가지고 정부를 믿어라, 지금 그런 시나리오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얘네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얘네들이 문제가 얼마만큼 있던지는 아직은 모르니까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SM 관련해서는 하이브 측에서 이제 SM 인수 중단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 장 막판까지도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았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인수 관련해가지고는 개인들은 정보가 한정적이고, 저나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인터넷 잠깐 검색해보고, 거기서 나온 뉴스로 해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해서 종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봤지만은 역시나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 차트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정보가 충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SM 관련해 가지고는 좀 발을 빼면서 관망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나왔는데, 일단은 개인들이 문제죠. 개인들이 여러 가지 셈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는 아마 크게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가지고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이 나와가지고 경쟁 체제로 다시 돌입하기 전까지는 주가 회복이 쉽지는 않진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카카오에서 공개 매수 15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개인들이 공개 매수 들어갔는데 내 거 사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실패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은 주가는 떨어지고 공개 매수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미끄러지면은 좀 그 불안한 그런 가운데 약간의 좀 투매성 물량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오늘 내일이 계속해서 뭐 시장 양파크로 해가지고 이제 불안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때가 반등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라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단기 반등을 예측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월요일이 되면은 조금 이렇게 기대가 좀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옵션 만기도 끝나고, 이번 주 CPI 발표되고, 다음 주에 이제 뭐 금리 발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새로운 종목이 있나 없나 봤는데 새로운 종목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용은 정리를 하자면은 그냥 관망입니다. 관망. 관망이고, 내일 아침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개파락을 한다고 하면은 SM 같은 경우는 높은 확률로 좀 먹을 자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시장을 지금 잠깐 좀 봐야 되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합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아침에 이제 하락을 하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중국 시장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반등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가 좀 중요하죠. 이후가 일단 일봉상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종합이나 아니면 코스닥 이 차트보다도 선물 옵션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자리였죠. 지난 작년에 나왔던 이런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해지니까는 그거 좀 조심해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요 자리가 뭐 한 요 정도가 되고 개파락해서 내려왔던 자리가 요 자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한번 상승을 해서 반등을 주고 나서 그 이후가 중요하니까 이번 주에 정확하게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으면은 얘는 N자형으로 좀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에서 선물에 대한 그 포지션이 이 상하 매일매일 매수하면서 지금 확인할 수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보여지는 팩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옵션 차트는 물론 이거 뒤에 거는 지난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좀 이렇게 5분봉, 10분봉으로 이렇게 지금 체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락 추세 안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이제 반등을 올려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올려주면은 한 317까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반등을 해주면은 선물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315도 넘어야 되겠지만은 다시 이렇게 310 정도까지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라인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뭐 강력하게 일단은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죠. 현물 쪽에서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에코프로가 다시 굉장한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쳐다보기만 할 뿐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았고, 이 선물 쪽에서 사실은 오늘 장중에 보면은 플러스 1000까지도 올라갔던 거예요. 플러스 1000까지 갔다가 장 막판에 이제 동시호가 들어가면서 정리를 할 때 마이너스 3000까지 2000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정리해가지고 선물을 뺀 게 3000억 정도가 좀 되는 겁니다. 3000억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일 그렇게 얘네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다가오진 않는다. 강력한 반등이 아니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내일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그 파월 아저씨가 좀 그랬잖아요. 금리는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조금 딜레마에 빠졌죠. 금리가 만약에 CPI가 안 좋아가지고 금리를 인상하려고 해도 이런 은행 쪽에서 지금 박살나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니까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물가 잡는 게 첫 번째 순위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뭐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좀 하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을 확인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좀 잠깐 넘어가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이유는 지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대형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윗골이 달리면서 다시 양봉으로 지금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6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좋은 분위기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얘도 지금 선물이랑 비슷한 분위기로 N자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D램이나 아니면 상품 가격은 반등이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82,000원에서 지금 단기 반등 노려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하여튼 근처까지 왔다가 오늘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얘도 지금 뭐 차트 이 모양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좀 지나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라도 조금 강세 모습을 지금 보여준다고 하면은 하락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지난 6월 때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이렇게 올라온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셀트리온. 지난 반등장에서 여름 때 모습을 이렇게 밑에서 두 번 찍고 난 다음에 올라왔던 셀트리온이 이번에도 지금 3월 달부터 두 번에 바닥을 찍으러 가려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라인 이 정도 지금 분위기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쌍바닥, 이렇게 쌍바닥,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이 구간에서 좀 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은 셀트리온은 한 번 더 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대형주를 좀 봤고,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얘가 있어. 이코가 아니라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따로 움직이잖아요. 이제 사우디에서. 지금은 미코 바이오메드인데, 만약에 이게 좀 더 뉴스가 좀 확장이 돼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퍼졌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 좀 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이니까. 근데 지금 밑에서 너무 끌어올려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이 아니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종목이 카나리아. 종목 자체를 좋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통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조금 바쁘게 움직이거나 시간 외에서 막 장난도 많이 치고 아니면 시간 전에도 장난도 많이 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가 그나마 지금 장중에 지금 단기 매매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거 하나 정도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중에 이렇게 지지하고 난 다음에 한번 두 번 정도의 이제 파동이 좀 있었습니다. 1, 2% 정도의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카나리오 바이오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얘가 완전히 지금 물량을 털고 이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오버나잇은 하지 않겠습니다. 얘도 현대바이오처럼 갑자기 장 후에 이상한 뉴스 낼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만 좀 접근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에코프로는 대단하긴 한데, 그죠? 오늘도 17% 올라가서 저 고점에 지금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에 장대 거래량 터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 그렇게 시세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이렇게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다. 보통은 반등을 해주면은 이런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이 5일선이 꺾이는 부분들, 21선이 꺾이는 부분들, 거기까지가 1차 반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내일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확실히 넘겨줘야 됩니다. 21만원 넘겨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 잠깐 확인해 보면은 오늘 좀 들어오긴 했는데 막판에 좀 정리를 했죠. 일단 얘도 유럽에서 원자재법이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틀 정도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 오후에 강했던 종목이 이제 브리지텍, 얘가 정도가 되고, 오전에 강했던 애들, 오전에는 피코그램, 그 다음에 동국산업, 오후 브리지텍, 요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가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좀 될 것 같고, 피코그램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는 걸로 지금 보고, 동국산업을 이거를 2차전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국산업이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죠.
위치상으로는 지금 뭐 윗꼬리 좀 달기는 했지만은 조정받고 다시 원위치 올라와서 신고가 내기 전에 바로 밑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원하는 어떤 그 뭐 조건만 좀 갖춰진다고 하면은 못 올릴 거는 없다. 올리지 못할 거는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동국산업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브리지텍이 이제 오후에 좀 올라와 줬어요. 브리지텍이 지금 올라와 줬기 때문에 브리지텍 이렇게 대략적으로 약간 보이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5일선이 꺾이는 구간이나 10일선이 꺾이는 구간까지도 이제 반등을 볼 수는 있는데 내일도 추가적인 강력한 시세가 이어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쉽지 않죠. 근데 AI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떤 뉴스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게 뭐 일단은 셀바스죠. 셀바스 AI 얘도 지금 다시 이제 여태까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다시 갖다 붙이는 모습, 그리고 시총이 7천억 정도 지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솔트록스는 조금 좀 아쉬운 모습. 그 다음에 코난 요렇게까지 지금 AI 그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약간 좀 순위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관심 가는 거는 브리지텍, MDS테크, 그 다음에 마인즈랩. MDS테크 무너지면은 얘도 좀 심하게 좀 무너질 텐데 시가총액 2,300억입니다. 2,300억. 그리고 지지난주에 들어왔던 금액이 좀 꽤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나오면은 MDS에서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DS랑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인즈랩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설 때 이 정도 라인이죠. 뭐 28,000원, 28,500원 정도를 넘어설 때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보는 감이 좀 있다. 근데 그것도 오늘까지의 어떤 좀 이렇게 브리지텍이 움직였으니까는 얘를 우선적으로 보면서 같이 AI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그 현대에 관련해가지고 움직였던 감속기 로봇주, 지난주 같은 경우는 SPG가 올라왔지만은, 그죠? 지난주에 좀 이렇게 신고가 내주고 난 다음에 오늘도 이제 위아래 움직임이 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SBB 테크가 움직였다. 그 정도까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이 정도 라인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일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단기 매매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장 초반에 판단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후로 넘어가면은 내일장 같은 경우는 이 CPI 발표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주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때 매매를 끝내고 오후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지켜보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